하지만 당연하게도 수많은 과일과 채소들이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먹어봤을 거고 어쩌면 매일같이 드시고 계실 만한 것들로 딱 4가지만 추려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약과 식품과 건강을 공부해서 나누는 건강 나눔 정세훈 약사입니다. 약을 먹는 사람은 자몽 주스를 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날부터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이 약물이 몸에서 대사되는 정도를 둔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약물의 작용이 더 강하게끔 만들다 보니 상당히 다양한 약의 설명서에 자몽 주스를 피하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혈압약 노바스크의 설명서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혈압약, 고지혈증 약 이런 약들 먹으면 자몽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죠. 자몽만 위험한 걸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몽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복잡한 논문 볼 거 없이 친절하게 잘 정리된 약의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피토의 설명서인데요. 자몽 주스 240ml를 하루 한 번 마셨어요. 리피토정을 40mg 단회 투여를 해서 혈중 농도를 확인해 봤더니 전체 혈중 농도가 37%나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자몽 주스를 좀 많이 먹은 경우 거의 1리터 정도의 자몽 주스를 마셨을 때는 아토르바스타틴이 혈중 농도가 2.5배까지도 증가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만큼 부작용 위험도도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고요. 하루만 20% 정도 높이는 걸로는 보통은 몸에 큰 무리가 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할 가능성은 그래도 낮겠지만 많이 섭취해서 혈중 농도를 배 이상 뛰게 만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 때문에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서 자몽은 그냥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자몽 주스가 영향을 주는 약은 중등도나 경도로 영향을 미치는 약들까지 다 합하면 이 영상 한편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드시는 약들을 꼽아보자면 카르베딜롤 같은 혈압약, 그리고 아토르바스타틴, 로바스타틴 같은 고지혈증약, 클로피도그렐 같은 혈전 억제제,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있네요. 피임약의 에스트로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정말 영향을 크게 받는 약들만 꼽아본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가이드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왜 수많은 과일 중에 자몽만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걸까요? 다른 과일은 안전한 건 맞을까요? 자몽이 워낙 작용이 강하기도 하고 연관된 약도 많고 그래서 연구도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몽 외의 과일에 대해서는 딱히 약물 상호작용을 공부했던 기억이 없을 정도로 자몽이 좀 독보적으로 유명하긴 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수많은 과일과 채소들이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모든 과일과 모든 약에 대해서 정리할 수는 없을 테니 그래서 오늘은 정약사가 엄선한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먹어봤을 거고 어쩌면 매일같이 드시고 계실 만한 것들로 딱 4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사과, 귤, 포도, 고추입니다. 자, 먼저 사과예요. 과일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죠. 사과 또는 사과 주스는 몇몇 약물들의 약효를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방해하는 약은 아테놀롤이에요. 고혈압이나 협심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인데요. 이걸 사과가 강하게 저해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협심증 때문에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 밖에도 알러지약인 펙소페나딘, 그리고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들, 그리고 혈압약 발사르탄까지 이런 다양한 약들이 사과에 의해서 약효를 방해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인 부분은 다른 과일과는 다르게 사과는 약물과의 간격을 4시간 이상 두면 그래도 괜찮다는 가이드가 있어요.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충분히 시간 간격을 두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자몽도 넓은 범위에서는 귤 속에 속하죠. 그 시트러스의 일종이죠. 자몽이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당연하게도 여러 종류의 귤 속 과일들과 약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았습니다. 오렌지, 레몬 등등요. 자, 일일이 살펴보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또 많이 먹는 귤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귤은 약물 상호작용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200ml의 귤 주스와 진정제인 미다졸람을 이용해서 실제 실험에서 귤 주스가 미다졸람의 농도를 변화시켰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크게는 변화시키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어떤 세포 실험에서는 귤에 들어있는 디오스민이라는 성분이 또 다른 약물의 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괜찮지만 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선배 계셨거든요. 진짜 그 자리에서 손이 노래질 정도로 귤 한 박스를 다 까먹는 분들, 그렇게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도입니다. 귤에 비하면 포도는 상호작용이 좀 더 확실히 있는 편입니다. 포도 자체도 많이 드시긴 하지만 또 포도 주스나 포도주도 많이 드시기 때문에 특히 주목을 하셔야겠죠. 약물 상호작용 자체는 자몽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다양한 약의 대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흔하게 사용되는 약들 위주로 말씀드려 볼게요. 해당하는 약은 자몽과도 비슷합니다. 정형외과에서 진통소염제로 많이 처방되는 셀레콕시브, 피록시캄, 그리고 약국에서도 많이 사드시는 진통소염제인 이부브로펜, 나프록센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이베살탄, 로자르탄 같은 혈압약, 플루바스타틴 같은 고지혈증약,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램, 피임약 에스트로겐, 마지막으로 무좀약 이트라코나졸까지 적당량의 포도는 괜찮겠지만 포도를 많이 드시게 되면 이런 약들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도 포도에 의해서 대사가 저해되거든요. 또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포도까지 드시면 더 잠을 못 이룰 수도 있겠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매운맛의 기원인 고추의 경우 약물 상호작용이 아주 강하진 않지만 자체적으로 혈전 억제 작용이 있다 보니까 수출혈이 좀 있거나 혹은 멍이 좀 잘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추가 들어있는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멍이나 출혈 이런 것들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물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그런 시너지 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자몽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사과, 귤, 포도, 고추 이런 것들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는 분들인 경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었죠. 자몽 외의 과일들은 자몽과는 다르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었으니까요. 섭취량과 시간 간격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귀한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약을 드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흥미롭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도 꼭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클릭을 해두시면 정약사의 컨텐츠를 업로드 즉시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보세요. 감사합니다.